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오늘 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소 밋밋하게 흘러갔네요. 오전장보다 오후장의 변동성이 더 축소되는 모습이었고요. 2,530에서 40포인트 그 부근이었습니다. 현재 예상지수는 0.2%만 오르면서 2,533.12포인트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이기는 한데 음봉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34%,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834.44포인트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며 다시 상승 움직임이 재개됐네요.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워낙에 대형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려가지고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눈에 가득 보이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1.5% 상승, 그리고 하이닉스는 3.4%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두 종목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 가장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 가운데 보통주는 딱 하나 있네요. 교육주들이 재차 움직입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학제 개편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요.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체계 개편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사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메가 MD가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좀 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동안의 피로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제자리 걸음 흐름을 보여줬고요. 종목은 또 지난주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수보다는 개별 수익률 게임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 주변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변국 증시 먼저 일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오늘 장에서 일본 증시는 보합이었네요. 거의 밀린 게 없는데 0.01% 하락이니까 보합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28,868.91엔대 거래 마치면서 아무래도 29,000엔 선을 앞에 두고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는 정상 거래 이루어졌으니까요. 이 거래를 연속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고르기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엔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 마쳤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잠잠하네요. 보합권 정도입니다. 많이 벗어나는 것도 없고요. 현재 중국 증시의 움직임은 3,276.05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도 0.2포인트 정도 올라서 퍼센트로 0.01%, 거의 미미한 수준의 상승이어서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고요.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그렇습니다. 0.02% 밀리는 거니까요. 아시아 증시 한중일 나란히 오늘 이랬습니다. 우리 증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중일 모두 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환율 동향도 한번 볼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달러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5원 70전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1,308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1,310원 선을 넘어서면서 1,312원 정도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 갈수록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장에서 약 6원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3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연휴를 마치고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역동적인 분위기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사흘째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2% 이렇게 올랐죠. 포인트로도 5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거래 대금은
종가는 8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2,533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반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장 초반에는 2,546포인트까지 고점이 나왔습니다만 그 뒤로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장에는 다소 밋밋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횡보세를 이어갔죠. 결국은 2,530선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2,533포인트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주요하게 좀 작용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네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56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상황이 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는 2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이 됐습니다. 개인도 55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일단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건설과 전기가스 이런 쪽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히 전거래일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흐름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이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내리는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건설 업종이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이었죠. 자, 오늘장 큰 폭으로 밀리면서 2%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도 전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폭을 그대로 좀 돌려놨습니다. 오늘장 1.4% 떨어지는 모습 확인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보험, 서비스까지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강했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전기전자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활약상이 워낙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이 강했습니다. 1.25%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조와 비금속 광물업종 0.6%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종이 목재 0.43%, 그리고 화학업종이 0.34%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이 모두 좋았습니다. 일단은 두 종목 모두 다 새 공장 건설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라질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확대 소식 이런 점들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마감이 됐죠. 전장대비 삼성전자 1.3% 올렸습니다. 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 쪽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3.6%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96,700원까지 올라섰죠.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새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이 오늘장 유독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강세를 이끌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를 뒤이어서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요즘에 괜찮습니다. 자, 미국의 친환경 법안인 인플레 감축법, 이 가결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흐름을 좋게 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는 좀 보합 수준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종가상으로도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6만 500원에서 종가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은 오히려 조금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0.45% 내림세 66만 2천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반면에 삼성 SDI 이 종목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4% 올렸고요. 63만 2천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내려갑니다. 0.5% 내리면서 90만 5천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죠. 자, 이쪽은 올리는 모습,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1% 넘게 올랐죠. 1.4% 올리면서 21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가보시면 이쪽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나란히 오늘은 뚜렷한 확실한 좀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동반에서 2%대 밀렸습니다. 네이버가 2.26% 내렸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2.18% 밀리면서 8만 7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죠. 사실 이쪽도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큰 변동폭은 나오지 않은 모습. 현대차가 0.7% 조금 오른 반면에 기아에서는 0.5%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쪽에서 모듈과 부품 쪽을 떼어내고 자회사로 신설을 한다는 소식에 뚜렷한 약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보시면 오늘 이쪽은 조금 밀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밀리는 모습,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0.5% 내림세,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파란불 켰습니다. 0.7% 밀리면서 5만 1,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는 철강주들 보겠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대중국 관세 철폐에 대한 움직임, 이 관세 철폐를 재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철강업체들 쪽에서는 반사의 기대감이 든다라는 소식이죠.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세아비 스틸 지주 같은 종목이 2.6% 올리는 모습. 자, 그런데 대한제가 막판에 이렇게 많이 밀릴 수가 있나요? 오늘 강세의 움직임 나타났다가 막판 들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대한제가뿐만이 아닙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철강주 전반적으로 많이 좀 팔았습니다. 고점 대비 밀리면서 대한제각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KG 스틸과 휴스틸 그리고 문배철강부터 이렇게 강세 보였던 종목들 상승폭을 거의 돌려놨고 코스닥에서 특히 급등세를 보였던 경남스틸 그래도 종가상으로 8% 올랐지만 파란불 음봉 기록되면서 윗꼬리도 길게 닫았습니다. 금강철강도 마찬가지 모습 1% 소폭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철강주들의 후반 탄력이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항공주들 보시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가는 항공주들은 오늘장 강세 움직임 띄었죠. 자, 게다가 그 중에서도 저가 항공사들이 특히 좀 강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진에어가 내년 영업이익이 최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소식에 강세 움직임 많이 나타났습니다. 진에어는 8% 넘게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이밖에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까지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1% 안팎의 상승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보시면 소폭 상승이죠. 0.37% 올리는 모습. 포인트로도 3포인트 조금 올렸습니다. 거래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834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요. 거래소와 좀 비슷하게 흘러갔죠. 장 초반에 836포인트로 고점 찍게 됐고요. 그 뒤로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오후장에서는 큰 변동폭을 보이진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나마 오후 막판 들어서 조금 올라오다가 835포인트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외국인이 1,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개인이 5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올렸고요. 셀트리온 제약 0.1%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 껴있는 그 HLB 보시면 이쪽이 특히 오늘 좀 약한 모습이었죠. 호재와 악재가 모두 좀 있었습니다. 일단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렸던 이유는 바로 유상증자 소식이었죠. 자, 유상증자 소식에 따라서 뚜렷한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HLB 3.2% 밀리면서 43,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반대로 아래쪽에 보시면 알테오젠도 소폭 좀 밀렸네요. 0.1% 약세를 보이면서 71,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죠. 자,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확인해 보시면 이쪽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3% 오늘 소폭이지만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같은 양극재 종목이지만 LNF는 오늘 뚜렷하게 좀 올랐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올려보면서 24만 3,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인 에코프로도 오늘장 뚜렷이 좀 강했습니다. 이쪽도 4%가량 오르면서 11만 8천원대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0.4%대 올렸습니다. 25만 8,400원이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들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제히 그래도 게임주들은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가 0.6% 소폭 올랐고요. 펄어비스 2.8% 이쪽은 뚜렷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메이드 보시면 이쪽도 1.5% 올리면서 7만 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로 보실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0.5% 올렸고요. 8만 500원이 종가입니다. 그리고 CJ ENM도 강보합 수준에서 10만 2,9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보시죠. 그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장 뚜렷이 강했습니다. 3.7% 올리면서 61,2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개편 기대감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교육주들을 확인해 보시죠. 교육부에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2024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2025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게 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교육주들 메가임디가 상한가까지 도달했고 풀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4,000원대 위로 올라갔고요. YBM넷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 이 밖에 IB 김영과 애니 능률,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뚜렷한 강세 움직임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환경부에서는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신설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했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그린 케미칼 같은 종목이 3%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캠트로스 같은 종목 8.5% 급등 마감했습니다. 클라우드 에어 같은 종목도 6% 넘게 올리면서 1,31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또 보시면 주 1회 원격 근무가 포함된 주 4일째 과도기 법안이 국회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오늘 오후장 들어서 재택과 원격 근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죠. 보시면 그 중에서도 소프트캠프 같은 종목 강했습니다. 소프트캠프와 ECS 같은 종목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지만 윗꼬리를 좀 다소 다른 모습 연출됐고요. 알소프트 5%대, 링네트가 3.3%에 5%넷도 3.9% 올리면서 강세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죠. 기대를 모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집트 원전 수주 소식이 있죠. 이 규모가 수조 원대라서 관심이 상당히 컸는데 이 수주가 유력하다, 구분 응선을 넘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특히 일부 관련주들이 오들어서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원전 관련 주요 종목들 좀 묶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 SK 이노베이션, 사실 정유와 배터리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원전 모멘텀도 붙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드는 원전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강세 나타났죠. 2% 넘게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코스닥의 보성파워텍과 조광 ILI 이런 종목이 강세 움직임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피코그램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도 좀 엮여 있긴 합니다만 오늘장 20% 가까이 급등 마감이 됐고요. 자, 반대로 G2파워 이 종목이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 차익 실현이 뚜렷하게 나왔죠. 급락하면서 26% 뚝 떨어지면서 14,8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선물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선물 9월물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전장 대비 0.4% 오릅니다. 332포인트 지나는 모습이고요. 수급 동향까지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1,400 계약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